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마음 한편이 짠해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린 시절 형제나 자매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잠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두고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지 다투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떤 비밀도 함께 나누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나 자매가 조금씩 멀어진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명절에 만나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고 전화통화도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서로의 안부조차 궁금해하지 않게 되는 마치 남남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것인지 오늘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르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시다면 그분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의 이 시간이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격차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물려 입으며 자랐지요. 그때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사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결혼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됐고 다른 한 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한 분은 여전히 월급쟁이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제적 차이가 형제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이분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가 참 다정했다고 합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는 사이였지요. 그런데 동생이 40대 중반에 작은 공장을 차려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형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형을 많이 챙겨줬습니다. 명절 때면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형의 자녀들 학비도 도와드렸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움을 받는 형 쪽에서 점점 동생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으로서 동생을 돌봐주던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동생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고마운 마음보다는 초라한 기분이 더 컸던 겁니다. 반면에 동생도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마워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형제는 점점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일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경제적 격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쓰리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유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형제 자매가 힘을 합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분배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왔지만 용돈은 많이 드렸다. 막내라고 해서 부모님이 더 많이 해주신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형제들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씨성을 가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모셨고, 둘째는 조금 멀리 살면서 월 생활비를 드렸고, 막내는 가장 멀리 살면서 명절과 생신 때만 찾아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과 약간의 저축을 남기셨는데, 처음에는 큰아들이 집을 물려받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현금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둘째와 막내는 형이 그동안 집에서 살면서 얻은 혜택도 있는데 집까지 다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큰아들은 내가 그동안 부모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편하게 살면서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삼형제가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몇 년간 법정 싸움을 한 끝에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 삼형제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시며 돌아가셨을 텐데 정작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부모님께 드린 정성과 사랑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더 효도했다, 내가 더 사랑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유산 분배 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셨거나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얼마나 서글프고 슬픈 일인지, 그 과정에서 형제 자매 간의 정이 얼마나 쉽게 깨져버리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가 감내한 희생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서운함이 형제 관계를 갈라놓는 칼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비슷했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으니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각자 결혼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특히 종교 문제가 큽니다. 한 명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절에 다니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차이가 대화의 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절에 다니는 형제는 부처님의 자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없는 형제는 그런 걸로 뭘 그렇게 난리냐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과 답답함이 쌓여가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형제들끼리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면 정말 대화하기 어려워집니다. 명절에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말로 끝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쌓인 후입니다. 자녀 교육관의 차이도 형제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명은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명은 그래도 예의와 질서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카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차이가 드러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저 집 아이는 버릇이 없다, 저 집은 아이를 너무 올가맨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시성을 가진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은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대화의 재미를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형은 요즘 세상이 너무 문란해졌다고 걱정했고, 동생은 형은 너무 꼴통스럽다고 답답해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의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형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뭐가 문제냐. 아이들이 좋다는데 뭘 그러냐라고 맞섰습니다. 이 일로 두 형제는 크게 다투었고 그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카의 일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고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당연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욱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식들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일보다 자식 일로 형제들이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형제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갔다. 우리 딸이 어떤 직장에 다닌다. 손자가 몇 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처음에는 서로 자랑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점점 은근한 경쟁이 되어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을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시성을 가진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참 다정한 자매였는데 자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언니의 아들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언니의 딸은 예술을 전공해서 미대에 진학했고 막내의 아들은 공부보다는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체육대학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재능이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언니는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게 되었고 둘째와 막내는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큰 언니는 우리 아들이 의대에 진학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고 둘째와 막내는 점점 자식 이야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 언니의 아들이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둘째 언니가 언니는 참 복이 많으시네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식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큰 언니는 나도 그냥 된 게 아니야.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세 자매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큰 언니를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큰 언니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서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과 비교당하면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손자, 손녀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가 영어를 잘한다. 우리 손녀가 피아노를 잘 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손자도 못지않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결국 자식 문제로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너무 클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고 자식이 상대적으로 못하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인데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말 한마디의 상처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많은 형제 자매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
형제 사이에 무슨 예의가 필요하냐는 생각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커지면서 평소에 쌓인 감정들이 말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서 관계를 갈라놓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씨성을 가진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성격이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었고 동생은 좀 더 조심스럽고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래도 서로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40대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동생을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줬습니다. 동생의 아이들도 자주 돌봐주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줬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동생이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는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또 한 번 과거 일을 꺼내며 우울해하자 언니가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야?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싶으면 망쳐라. 나는 이제 지긋지긋해. 언니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동생에게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있던 언니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동생은 그날 이후로 언니와 연락을 끊었고 지금까지도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으시지 않나요? 화가 나서 혹은 답답해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 말입니다.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못났어. 이런 말들은 한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버린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형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이 더욱 아프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더 잘해서 보여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회도 그럴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는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겠지만 이미 실패로 상심해 있던 동생에게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까지도 그때 형이 한 말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형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박혀서 그 후로는 형과 대화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솔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가족에게는 왜 함부로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것이다. 가족이니까 용서해 줄 것이다는 아니란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욱 크고 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처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제적 격차, 부모 유산 문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 자식 문제, 그리고 말 한마디의 상처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참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처럼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차이들과 상처들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쌓여간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졌다고 해도, 아무리 서운하고 상처받은 일이 많다고 해도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사를 가면 만나기 어려워지고 직장 동료들은 퇴직하면 연락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오래된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나이가 더 들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가장 그리워질 사람은 바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작은 일로 다퉜을까?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 마음속에 떠오른 형제나 자매가 있으시다면 오늘 밤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괜찮아? 이런 간단한 안부만이라도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상대방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연락하고 싶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 형제 자매. 그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